저는 올해 25살 강민수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다닌 지 1년이 되었으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한 달 전 노래방에서 일어난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죠.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고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2차로 노래방에 갔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내가 노래 좀 불러봐. 과장님이 마이크를 건네며 말했으며 저는 쑥스럽게 웃으며 받아들었죠. 한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옆방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으며 제 절친 재현이 엄마 목소리와 비슷했고 설마 하는 마음에 복도로 나가봤죠. 복도 끝에서 누군가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 역시나 재현이 엄마 서연 아주머니였습니다. 52살이지만 여전히 젊어 보이는 모습이었으며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전화를 끊고 돌아서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죠. 어머, 민수야? 서연 아주머니가 놀란 듯 저를 불렀고 저는 당황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여기서 뵙네요. 회식이니? 아주머니가 물었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주머니는요? 나도 친구들이랑 왔어. 오랜만에 모였거든. 서연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고 그때 아주머니 친구가 복도로 나와 불렀습니다. 서연아, 뭐 해? 들어와. 아주머니는 저에게 가볍게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갔으며 저도 제 방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이 이상하게 설레었죠.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서연 아주머니를 남몰래 좋아했었고 재현이 집에 놀러 갈 때마다 아주머니를 보는 게 즐거웠으며 하지만 친구 엄마라는 사실 때문에 그 마음을 숨겨왔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동료들과 헤어진 후 저는 혼자 다시 노래방 앞을 서성였습니다. 아직 서연 아주머니가 있을까 싶어서였죠. 그때 마침 아주머니가 친구들과 나오는 걸 봤고 친구들은 먼저 택시를 타고 갔으며 아주머니만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혼자 가세요? 제가 다가가서 물었고 아주머니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민수 아직 있었구나. 집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용기를 내어 말했으며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될까? 고맙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아주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재현이는 요즘 어때? 연락 잘 안 되더라. 군대 가서 바쁜가 봐요. 제가 대답했고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다들 바쁘지. 나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 말에 제 가슴이 뛰었으며 재현이 아빠가 3년 전에 돌아가신 걸 알고 있었고 아주머니가 혼자 지내신다는 것도 알았죠. 외로우시겠어요.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아주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뭐, 익숙해지려고 노력 중이야. 그래서 요즘 노래방도 자주 가고 운동도 하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아주머니가 제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오늘 고마웠어. 차 한잔하고 갈래? 그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으며 이건 분명 선을 넘는 일이었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고 네, 좋아요. 라고 대답했죠. 아주머니 집에 들어가니 낯익은 공간이었습니다. 재현이와 자주 놀던 곳이었으며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고 분위기가 묘하게 떨렸죠. 커피 괜찮니? 아주머니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으며 재현이 이야기, 회사 이야기, 그리고 서로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죠. 민수야, 혹시 여자친구 있니? 아주머니가 갑자기 물었고 저는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왜? 이렇게 잘생겼는데.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으며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요. 사실은 거짓말이었죠. 제 마음엔 이미 누군가 있었고 바로 눈앞에 서연 아주머니였으며 하지만 그 말은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서연 아주머니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엔 안부 인사 정도였지만 점점 대화가 길어졌으며 어느새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죠. 민수야,
오늘 저녁 시간 있니? 혼자 먹기 싫은데. 어느 날 아주머니가 보낸 메시지였고,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네, 시간 있어요. 제가 맛있는 곳 아는데, 거기 갈까요? 식당에서 만난 아주머니는 평소보다 더 예뻐 보였으며, 화장도 신경 쓴 것 같았고, 향수 냄새도 은은하게 났죠.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제가 물었더니, 아주머니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누군가와 저녁 먹는 게 좋아서. 그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으며,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죠. 와인을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분위기가 더욱 부드러워졌고, 아주머니가 취한 듯 볼이 빨갛게 물들었으며, 민수야, 나 이상한 사람 같니? 갑자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되물었고, 아주머니는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들 친구랑 이렇게 만나고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저는 아주머니의 손을 살짝 잡았으며, 아주머니는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외로우셨던 거잖아요. 아주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고, 민수야, 근데 내가 그냥 재현이 친구로 안 보여. 충격적인 고백이었으며, 저도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죠. 저도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머니를 좋아했어요. 그 순간 식당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으며,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나와서 걷는데 아주머니가 제 팔을 살짝 끼웠습니다. 이해를 되나? 조심스럽게 물었고, 저는 더 가까이 끌어당기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으며, 별이 밝게 빛나는 밤이었고, 아주머니가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죠. 민수야,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알아요. 제가 대답했으며,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나도 그래.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렸고, 처음엔 그냥 재현이 친구라고만 생각했는데, 자꾸 내려보고 싶어져. 저는 아주머니를 돌아보게 했으며, 달빛에 비친 아주머니의 얼굴이 너무 아름다웠고, 저도 매일 아주머니 생각해요. 그때 아주머니가 먼저 제게 입을 맞췄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영원 같았으며, 우리는 서로를 꽉 안았고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죠. 미안해, 민수야. 아주머니가 속삭였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할 거 없어요. 이건 우리 둘의 선택이에요. 그날 밤 저는 아주머니를 집까지 바래다 주고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재현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으며 죄책감과 행복감이 동시에 밀려왔고, 하지만 이미 시작된 감정을 멈출 수는 없었죠. 다음 날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우리 잠깐 시간을 갖자. 생각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으며, 네, 알겠어요. 라고 대답했고, 하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주머니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고, 저는 매일 핸드폰만 들여다봤으며,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아주머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노래방 앞이야. 나와줄 수 있니? 저는 뛰어나갔고, 노래방 앞에 서 있는 아주머니를 봤으며, 일주일 사이에 많이 야윈 것 같았죠. 아주머니, 민수야, 나 많이 생각했어. 아주머니가 말했고, 이건 우리 둘 다에게 좋지 않아. 특히 너한테. 저는 괜찮아요. 제가 급하게 말했으며, 아주머니만 있으면 다 괜찮아요.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그래도 안 돼. 재현이를 생각해봐. 노래방 앞 길거리였지만 상관없었고. 그럼 됐어요. 서로 좋아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세상이 문제야. 아주머니가 제 품에서 울었고, 사람들의 시선, 재현이, 모든 게 문제야.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고, 그 순간만큼은 우리 둘뿐이었죠. 민수야, 그래도 한 번만 더 만나자. 아주머니가 말했고, 제대로 이야기하자. 노래방 말고 다른 곳에서. 다음 날 저녁,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으며 아주머니는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여전히 아름다웠죠. 민수야, 어제 밤새 생각했어. 아주머니가 벤치에 앉으며 말했고 우리가 계속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 행복해질 거예요. 제가 대답했으며 아주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재현이가 알면? 주변 사람들이 알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돼요. 제가 말했고 지금은 그냥 우리만 생각해요.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으며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구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고 화면을 보니 재현이었습니다. 군대에서 걸어온 전화였으며 아주머니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고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죠. 받아. 아주머니가 말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민수야. 나 이번 주 외박 나온다. 재현이의 밝은 목소리였으며 우리 집에서 만나자. 엄마한테도 인사하고 제 얼굴이 창백해졌고 아주머니도 긴장한 표정이었으며 그래, 알겠어. 간신히 대답했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주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고 봐, 이게 현실이야. 재현이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그냥 평소처럼. 제가 말했지만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으며 평소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민수야, 이제 정말 끝내자. 아주머니가 단호하게 말했고 재현이가 오기 전에 우리 마음을 정리하자. 싫어요. 제가 소리쳤으며 왜 남들 때문에 우리가 희생해야 해요? 희생이 아니야. 아주머니가 제 뺨을 쓰다듬으며 말했고 이게 옳은 거야. 너는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아주머니가 제일 좋은 사람인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고 이대로 끝날 수는 없었죠. 아주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섰습니다. 민수야, 고마웠어. 짧은 시간이었지만 행복했어. 아주머니. 제가 아주머니의 손을 잡았고 제발 가지 마세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제 손을 부드럽게 뿌리쳤으며 안녕. 민수야, 건강해. 그리고 돌아섰고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럼 같이 먹자. 아주머니가 말했으며 우리 셋은 식탁에 둘러앉았고 재현이는 군대 이야기를 신나게 늘어놓았죠. 엄마, 나 전역하면 뭐 하면 좋을까? 재현이가 물었고 아주머니는 아들을 다정하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으며 이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고 제가 끼어들 자리는 없었죠. 식사를 마치고 재현이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아주머니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민수야.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고 고마워. 와줘서. 당연히 와야죠. 제가 대답했으며 재현이 제 친구니까요. 아주머니가 쓸쓸하게 웃었고 그래, 친구. 그게 우리 관계야. 재현이가 돌아왔을 때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 이제 가봐야겠어. 내일 출근해야 해서. 벌써 가? 재현이가 아쉬워했고 더 놀다 가지. 다음에 또 보자. 제가 재현이 어깨를 두드렸으며 아주머니를 향해 인사했고 안녕히 계세요. 아주머니는 고개만 끄덕였으며 그 눈빛이 너무 슬퍼 보였고 저는 서둘러 집을 나왔죠. 그 후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주머니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으며 저는 일에만 몰두하려 했지만 자꾸만 아주머니 생각이 났고 특히 밤이 되면 더 그리웠죠. 어느 날 퇴근길에 그 노래방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다시 만났던 그곳이었으며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고 들어가 볼까 망설이다가 그냥 지나쳤죠.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주머니 친구분이었으며 민수 씨죠? 서연이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가슴이 덜컹했고 무슨 일이세요? 급하게 물었으며 과로로 쓰러졌대요. 혼자 너무 무리했나 봐요. 저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들어갔으며
아주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많이 야위어 보였죠. 아주머니, 제가 부르자 아주머니가 눈을 떴고 민수야, 어떻게 왔어? 친구분이 연락 주셨어요. 제가 대답했으며 왜 이렇게 무리하셨어요? 아주머니가 힘없이 웃었고 그냥 바쁘게 살다 보니 저는 아주머니 손을 잡았으며 제가 곁에 있을게요. 이제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민수야, 그러면 안 돼. 아주머니가 말했지만 힘이 없었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심했어요. 아주머니가 뭐라 해도 곁에 있을 거예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고 재현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리고 저를 보고 놀랐으며 민수, 내가 왜 여기에? 병원에 왔다가 우연히 들렀어. 제가 둘러댔고 재현이는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으며 그래 고맙다. 엄마, 좀 봐줘서. 재현이는 엄마 곁에 앉아 손을 잡았고 엄마, 왜 아프다고 연락 안 했어? 내가 외박 나올 수도 있었는데. 아주머니가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으며 괜찮아. 그냥 좀 피곤했을 뿐이야.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고 이들은 진짜 가족이었죠. 민수야, 우리 엄마 좀 부탁해. 재현이가 말했고 내가 군대에 있는 동안 엄마가 너무 외로운 것 같아. 그 말에 저와 아주머니가 동시에 놀랐으며 재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혼자 사는 게 힘들어 보여. 재현아, 아주머니가 당황했고 재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 있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으며 재현이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고 과연 재현이가 진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병실을 나와 복도에서 재현이와 마주했습니다. 민수야, 진짜 부탁이야. 재현이가 진지하게 말했고 엄마가 혼자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알겠어. 제가 대답했으며 재현이는 제 어깨를 두드리고 다시 병실로 들어갔고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병원을 나왔죠. 그날 밤 아주머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수야, 오늘 와줘서 고마워. 그런데 이제 정말 그만하자. 저는 답장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으며 결국 보낸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아주머니가 건강해질 때까지는 제가 돌봐드릴게요. 재현이도 그걸 원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병원에 들렀고 과일이나 죽을 사가서 아주머니를 돌봤으며 처음엔 거부하던 아주머니도 점점 마음을 열었죠. 민수야, 왜 이렇게 잘해주니? 아주머니가 물었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 아주머니가 돌아누웠지만 얼굴이 빨개진 걸 봤으며 그런 아주머니가 더 사랑스러웠고 저는 더 열심히 돌봤죠. 퇴원하는 날 제가 아주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들어와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 아주머니가 말했고 저는 망설임 없이 따라 들어갔으며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이었죠. 민수야, 정말 고마웠어. 아주머니가 차를 따르며 말했고 내가 없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야. 앞으로도 계속 옆에 있을게요. 제가 말했으며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왜 안 되는데요? 제가 물었고 재현이도 아주머니가 행복하길 원해요. 저와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잖아요. 아주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재현이 친구잖아. 그게 제일 큰 문제야. 저는 아주머니 곁으로 다가가 앉았으며 아주머니, 사랑의 친구고 뭐고 있나요?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만난 거예요. 그 순간 아주머니가 제게 기대왔고 민수야, 나 정말 힘들어. 너를 좋아하는 마음을 감추는 게. 저는 아주머니를 꼭 안았으며 그럼 감추지 마세요.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다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놀라서 떨어졌고 들어온 사람은 재현이었으며 또 외박을 나온 것이었죠. 민수도 있네. 재현이가 밝게 웃었고 다행히 우리가 안고 있던 건 못 본 것 같았으며
잘 됐다. 같이 저녁 먹자. 저녁을 먹는 동안 재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곧 저녁이야. 나오면 취직하고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 아주머니가 아들을 흐뭇하게 바라봤고, 너만 잘 살면 엄마는 바라는 게 없어. 그래도 엄마도 이제 혼자 사는 거 그만하고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재현이가 말했으며, 그때 저와 아주머니의 눈이 마주쳤고 그 눈빛에는 슬픔과 그리움이 가득했죠. 재현이가 부대로 돌아간 후 저와 아주머니는 다시 조심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으며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고 당당하게 데이트를 했죠. 민수야,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볼 거야. 아주머니가 걱정했지만 저는 아주머니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영화관에도 가고 맛집도 다니고 한강도 걸었으며 아주머니는 점점 밝아졌고 예전의 생기를 되찾아갔죠. 민수야, 나 요즘 너무 행복해. 아주머니가 고백했고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야. 저도 행복해요. 제가 대답했으며 아주머니와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렇게 2달이 흘렀고 재현이의 저녁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는 점점 불안해했으며 재현이가 전역하면 우리 관계를 숨길 수 없을 거야. 그럼 말하면 되죠. 제가 말했지만 속으로는 저도 두려웠고 재현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상상할 수 없었죠. 저녁 일주일 전 재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민수야. 나 전역하면 엄마 좀 부탁해. 무슨 말이야? 제가 물었고 재현이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좋은 사람 생긴 것 같은데 누군지는 모르겠어. 근데 요즘 너무 행복해 보여서 좋아. 심장이 쿵 떨어졌으며 그래? 겨우 대답했고 재현이는 계속 말했죠. 응. 엄마도 이제 행복할 때가 됐어. 아빠 돌아가신 지도 오래됐고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재현이가 눈치챈 건지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건지 알 수 없었으며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거였죠. 그날 밤 아주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재현이한테 말해요. 민수야.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렸고 정말 괜찮겠니? 재현이도 아주머니의 행복을 원해요. 제가 말했으며 이제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요. 아주머니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어. 재현이가 전역하면 말하자. 저녁날 저는 아주머니와 함께 부대 앞에서 재현이를 기다렸습니다. 재현이가 나오는 걸 보자 아주머니가 달려가 안았고 우리 아들 고생했어. 재현이도 엄마를 꽉 안았으며 엄마 보고 싶었어요. 저도 다가가 재현이와 포옹했고 수고했어 친구야. 야, 너도 와줬네. 재현이가 기뻐했으며 우리 셋은 함께 집으로 향했고 차 안에서 재현이는 계속 떠들었죠. 집에 도착해서 식사를 하던 중 재현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남자친구 생겼어? 아주머니가 놀라서 젓가락을 떨어뜨렸고 왜 그런 말을? 요즘 너무 예뻐졌어. 재현이가 웃으며 말했고 확실히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은데? 저와 아주머니가 눈을 마주쳤으며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고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재현아, 사실. 하지만 말을 끝맺기 전에 재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민수야, 혹시 내가 아니야? 재현이의 눈빛이 날카로웠고 우리는 얼어붙었으며 재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엄마가 행복해진 시기랑 내가 자주 오기 시작한 시기가 똑같아. 재현아.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재현이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잠깐, 내가 먼저 말할게. 재현이가 심호흡을 했고 솔직히 처음엔 화가 났어. 내 친구가 우리 엄마랑 그런 사이라니. 제 얼굴이 창백해졌으며 아주머니도 눈물을 글썽였고 재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현이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고, 엄마가 정말 행복해 보여. 아빠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재현이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래. 내가 거짓말할 애는 아니니까. 그리고 엄마를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는 어때? 정말 민수가 좋아? 아주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 좋아. 민수가 있어서 다시 살아가는 힘을 얻었어. 재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일어섰고, 알겠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생각 좀 정리하고. 재현이가 나간 후, 저와 아주머니는 불안하게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재현이가 돌아왔으며,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였고,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엄마, 축하해. 재현이가 꽃을 건네며 말했고,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 좋은 사람 만나서. 아주머니가 울면서 재현이를 안았으며, 재현아, 정말 괜찮니? 엄마 때문에 힘들지 않니? 힘든 건 사실이야. 재현이가 솔직하게 말했고, 내 친구가 새아빠가 될 수도 있다니. 근데 엄마가 행복한 게 더 중요해. 저도 일어나 재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재현아, 정말 고마워. 내가 이해해줘서. 재현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야, 대신 조건이 있어. 첫째, 우리 엄마 울리면 죽어. 둘째, 나한테는 계속 친구야. 새아빠 같은 거 하지 마. 저는 웃으며 대답했고, 당연하지. 우리는 영원한 친구야.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었으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있었고, 하지만 우리는 극복했죠. 6개월 후, 저와 서연 아주머니는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재현이가 우리를 축복해줬으며, 엄마, 민수, 행복하게 살아야 해. 라고 말했고,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결혼 후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다. 재현이도 좋은 직장을 구했으며, 가끔 집에 와서 같이 저녁을 먹고, 그럴 때마다 재현이는 여전히 저를 친구라고 부르며, 우리는 그게 더 편합니다. 민수야, 후회 안 해? 어느 날 서연이 물었고, 저는 그녀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에요. 서연도 제게 기대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너를 만나서 다시 사랑을 알게 됐어. 창밖을 보니 벚꽃이 피고 있었으며, 우리가 처음 진짜 마음을 확인했던 그때처럼 아름다웠고,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죠. 여보, 오늘 재현이 온대요? 서연이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여자친구도 데려온대. 정말? 드디어. 서연이 기뻐했으며, 우리는 함께 저녁 준비를 시작했고,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노래방에서 시작된 운명적인 만남은 이렇게 해피엔딩을 맞았습니다. 사랑에는 나이도, 관계도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으며, 중요한 건 진심이고 그 진심을 지켜나가는 용기였죠. 지금도 가끔 그 노래방을 지나갈 때면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곳에서 시작된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났으니까요. 민수야, 재현이 문을 열고 들어왔고, 옆에는 예쁜 여자가 있었으며, 소개할게. 내 여자친구 지은이야. 저와 서연은 따뜻하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웃고 떠들며 저녁을 먹는 동안 저는 생각했죠.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때로는 금지된 사랑이라 불리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랑이 진심이냐는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진심이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앞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겁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재현이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길이고 후회는 없습니다.